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6월 15일 벤처를 부탁해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달에는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에는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시는 기업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 신청 과정에서의 이야기들과 이제 지역별, 공단별 후기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업 대출, 그러니까 운전 자금을 확보할 목적이든 시설 자금을 확보할 목적이든 지금 기업 대출을 활용해서 유동성을 좀 공급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어떤 심사의 엄격함이라든가 과거와 달라진 기조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배포되는 것과 좀 다른 금리 기조들에 많이 당황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영상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6월 7일입니다.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네, 6월 7일 수요일 9시부터 그저께였죠. 6월 13일 화요일 저녁 6시까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우리 이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시도하셨는데 달라진 기준이나 이런 상황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활용 못한 기업들도 있었고 또 원활하게 활용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공단 직접 대출과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올해 3월 전후가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많이 내용이 달라졌는데 이제 그런 달라진 내용과 환경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거 작년 재작년에 신청하셨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신청하시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구나 이걸 좀 느끼셨으면 해서 오늘은 그 후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소공인 공단 직접 대출 정책자금이 있고, 이제 공단에서는 이자 추천서를 써주고 이자를 보존해주는 조건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승인받아 오면 우리가 이제 이자를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대리 대출 방식이 있습니다. 대리 대출 방식은 결국은 이제 기업이 은행에 가서 담보를 제공하던 신용으로 승인을 받던 혹은 대부분은 사실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만 유효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미 기대출이 많거나 신용이 낮아서 보증서 혹은 신용 혹은 담보대출을 취급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 대리대출 자체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대리대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자를 낮추고 싶어서 신청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 자금은 은행 자금대로 또 추가 한도 확보를 위해서 소진공이나 중진공 같은 공단을 활용해서 공단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자금을 활용하려는 분들은 이제 올해부터 요 5가지 직접 대출 상품이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소공인 특화자금입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계속 있던 자금이고요. 원래 이제 중진공의 소공인 특화자금이라는 정책자금으로 하나의 독립된 상품으로 존재하다가 이게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나와서 상품이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공인 특화자금은 10인 미만 제조업을 영유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인 미만 기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영세하고 어려운 기업들만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실게요. 이게 이제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다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 수도 있고 매출의 크기도 있습니다. 통상 제조업들이 한 매출 120억 내외는 미만은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꼭 영세한 업체들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직접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제조로 인정해주는 사례들을 이렇게 공고로 그러니까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생산을 해야만 소공인 특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간접 생산을 해도 소공인 특화 자금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우리 가이드를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탁 생산을 하는 경우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 계정의 원재료를 하청 생산업체에 제공하며 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 계정, 내 원가 명세서 계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가공에 대해서 대금 청구서 등을 내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명의로 생산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인가공개서 등을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생산 제품에 대해서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직접 내가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제품을 기획하고 고안하고 디자인해서 원부자재도 내가 다 선정해서 사서 이제 임가공 업체에다가 생산만 외주 주는 방식으로 맡기는 경우에 그 완성된 제품을 시장에 내 명의로 내 책임하에 공급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직접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직접 제조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정을 해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청하는 업체들 중에서 오류가 나는 사례들이 두 가지 있는데요. 제일 많이 나는 사례가 첫 번째 뭐냐면 임가공 생산을 합니다. 나는 그런데 국내에서 안 하고 해외에서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통계 기준으로 그냥 해외에서 50% 이상을 위탁 생산하는 경우, 임가공 생산하는 경우는 도소매로 분류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외 임가공 업체들은 해외에서 임가공 생산해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해외 생산이 50% 이상이다. 그러면 나는 소공인 특화 자금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세무적으로도 그렇게 생산하는 업체들은 제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조 매출도 있고 도소매 매출도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제조 매출의 비중이 더 커야 제조업으로 인정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공인 특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 제조업이고 운전자금 한도는 1억. 네, 수출업체들은 2억, 그러니까 자기 매출의 10% 이상을 수출 실적으로 갖고 있는 업체들은 이제 2억, 그다음에 시설자금은 5억 한도다라고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상품들은 신용이 나쁘아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냥 옛날 신용평가하는 방식으로 그냥 최소한 KCB 6등급 이상은 나오셔야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금은 이제 성장 촉진 자금입니다. 성장 촉진 자금은 이제 업력 3년 이상의 비제조업 소상인들이 대상이고요. 5인 미만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들이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도 소공인 특화보다 조금 더 싸더라고요. 그리고 성장 촉진 자금은 한도가 2억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화 설비라고 하니까 머뭇대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자동화 설비라고 해서 막 대단한 걸 꼭 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 기준을 제시해 준 걸 보면 네, 여기 자동화 설비라 함은 뭐 예를 들면 키오스크, 3D 프린팅, 티머커피, 그러니까 자동 커피 머신기, 자동 김밥 말이 기계, 자동 초밥 제조기, 자동 세척, 세차기, 서빙 로봇 등 자동화 물류 시스템, 자동화 창고, 무인 반송 시스템, 자동 적재 시스템, 피킹 앤 분배 시스템, 그다음에 무인 빨래방, 무인 점포, 무인 편의점, 무인 자율 계산대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이외에도 현장 실사 시에 자동화 구현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들은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람 손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자동화 시스템과 설비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비제조 기업이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신청해 보실 만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정책 자금들이 제조업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비제조업 기준이고 금리도 3.97%로 신용대출 정책 자금 치고는 굉장히 싼 편이고요. 한도도 2억이기 때문에 비제조 기업들은 꼭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성장 촉진 자금이나 소공인 특화 자금이나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임원이나 주주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 임명 근로자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 전담 요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나 단기 근로자 이런 분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셔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키오스크를 놓고 카페를 운영하는데 근로자가 9명이다. 근데 그 중에 9명 중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 임원 예를 들어 등기 임원이 3명이다. 그럼 우리 이제 9명에서 6명으로 줄겠죠. 그리고 알바 중에 단기 근로 3개월 이내를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자 혹은 60시간 미만 1개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들을 뺀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한 2명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9명으로 돼 있지만 이제 실제로 이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산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등기 임원 빼고 단기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빼고 연구원 빼서 그 인원이 5인 미만이면 적용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제조업들도 신청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스마트 자금입니다. 그 밑에 이제 제도전 특별자금이나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일상적이지 않은 경우고 신청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서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안 할 거고요. 스마트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스마트 자금이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좀 선용하면 좋은 자금인데 왜냐하면 올해 나왔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스마트 자금이 지원 대상 기업들이 생각보다 이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확인하시고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스마트 자금은 네, 여기 보시면 신청 대상이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소상공인이라 함은 스마트 공장 보급이나 확산 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 설비 도입 혹은 도입 예정 기업 또는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등급이 레벨 1에서 5인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스마트 수준 확인 기관을 대한상공회에서나 스마트 제조 혁신 협회에서 이제 레벨 확인을 받은 기업이거나 혹은 스마트 기술 도입 후 적극 활용해서 경영 효율을 이룬 기업으로서 스마트 풀 이렇게 보면 VR, AR, 3D, AI, IoT,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로봇, 기타 등 이런 내용들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신청해 볼 만하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통신 판매 사업자,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생각보다 고객 수가 많은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오픈마켓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 3개월 이상이고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고 영위하는 중이며 통신 판매업 관련 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통신 판매 관련 매출 실적이 많아야 되는 기업이 아니라 있는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창업 3개월 이상의 전자상 거래, 통신 판매 매출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해 볼 만한 자금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들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제조여야 되냐 이런 제약 사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조건 비제조건 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확인을 기관에서 레벨 확인을 받은 기업들이나 혹은 이렇게 통신 판매 매출이 있는 업력 3개월 이상 된 기업이다, 매출 증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신청해 볼 만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모수가 굉장히 큰데 기업들이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도매, 소매,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신청할 자금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신청할 자금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스마트 자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 자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온라인 쇼핑몰들의 특징이 이제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기 이제 혁신형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뭐 100년 가게, 뭐 100년 소상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이제 하나 의미 있는 게 사회적 경제 기업들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열어주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신청 한도를 2배로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자금 1억 한도, 시설자금 2억 한도고요. 사회적 경제기업은 운전자금 2억 한도, 시설자금 10억 한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많은 자금인데 기업들이 인지가 잘 형성돼 있지 않거나 전파가 좀 안 돼서 많이 활용들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대부분 다 3% 후반 4% 초반의 정책 자금들이고요. 신용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3월부터 좀 달라진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뭐 스마트 자금 신청하실 때 운전자금, 시설자금 동시 신청하는 기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4월 달부터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동시 신청은 안 된다. 여기 보시면 동일 접수 기간, 동일 회차에 운전자금, 시설자금 동시 신청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운전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요. 시설자금은 우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센터를 방문하셔서 현장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접수하실 때는 시설에 대한 계약서, 견적서 다 전부 동봉해서 들고 가셔야 되니까 서류 없이 내가 시설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계약서 견적서 다 챙겨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3억짜리 기계를 산다 그러면 한도가 80%이기 때문에 3824 2억 4천만 원이 시설 자금이 신청 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억짜리 시설을 사니까 부가세까지 3억 3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부가세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토지 대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 건축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건축 자금에 있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5억짜리 건축을 하면 주택인 경우 몇몇 사례를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주택도 건축도 우리가 이제 일반가세 사업자로서 부가세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5억짜리 건축을 하면 대금이 5억 5천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5억 5천을 우리가 대출의 한도 산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항상 한도 산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공급 원가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대출을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에도 그랬고 6월에도 그랬고 원래 일주일, 그러니까 워킹일수로 한 5일 정도 신청을 받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휴일이 있었고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5월, 6월에는 신청 기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활용해서 신청하신 기업들도 있었는데 나올 줄 알았더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안 된대요라고 이제 부결 혹은 탈락 통보를 받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존 대출 사용이 많아서 그러니까 내 매출 대비 기존 대출 사용이 많아서 대출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기업들의 사례가 좀 있었고요. 이제 매출이 예를 들면 매출이 1억인데 내가 기존에 대출 한 4, 5천 쓰고 있다 그러면 한도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내가 매출 1억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2천 받았다. 그래서 뭐 4천 쓰고 있다 그러면 한도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탈락하는 사유가 뭐였냐면 재무제표가 문제가 돼서 탈락하는 사유들이 좀 많았습니다. 재무제표가 이제 뭐 부채 비율이 높다거나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대출들이 재무제표에서 누락돼서 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상실됐다라는 이유로 대출 심사에서 부결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뭐 5월 종합소득 신고하신 기업들은 이미 신고가 끝났으니까 뭐 앞으로 나올 아마 7월 1일 이후에 나올 재무제표 가지고 자금 활용 계획을 좀 세워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6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들이라고 하시면 누락된 대출이 없게 기왕이면 이제 각종 재무지표가 금융기관이나 이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진공에서 문제 삼지 않는 재무 비율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세무사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과세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좀 확인해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가락시장이나 뭐
지역에는 수협 이런 농산품, 수산품을 취급하시는 유통업체들이 이제 관련된 자동화 시설을 활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면서 이제 성장 촉진 자금 신청해서 자금을 좀 유용하게 활용한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공인 특화 자금 같은 경우에도 직접 생산을 하지 않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를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자금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심사자들 눈높이나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 통보된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심사 기준들을 좀 이해하시고 심사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그래도 좀 불합리한 경우들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6월달 신청은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7월을 기다려야 될 텐데 제가 오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뭐 중진공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정책자금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기조는 뭐냐면요. 정책자금은 대부분의 지역들, 특히 중진공 정책자금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우리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태로 다 소진됐다라고 공고가 나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장점은 뭐냐면 큰 돈이 나가진 않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연말까지 자금 조달 예산이 배분이 돼서 연말까지 자금 집행이 된다는 게 좀 장점이었는데 생각보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자금 신청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기업들도 물론 이제 관행적으로 심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니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한테 자금 신청 기회를 좀 양보해 줄 수 없냐라는 식으로 자금 배정을 받은 기업들에게 이제 양보를 권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도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신청하는 기업은 많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 예산 부족, 신청 과다, 과잉 이런 현상이 하반기엔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도 저희가 경험상 11, 12월에 되기 전에 소진되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도 연말까지 무조건 자금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에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거는 승인이 난 다음에 고민하시고요. 내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얼마만큼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심사를 한 번씩 받아보시고 금리나 한도가 내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시면 미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연말 연초에 위기 혹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대비하실 수 있는 지혜를 좀 구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나눌 이야기는 중진공 정책자금입니다. 지금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해 보신 기업들 아마 이야기 들어보시면 굉장히 난감해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중진공 정책자금이 2022년하고 2023년하고 심사 프로세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진공 정책자금의 늘 고질적인 문제였죠. 예산 조기 소진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신청 프로세스의 변경이라든가 자금 종목, 대리 대출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결과는 뭐였냐면 작년보다 더 비참하게 빨리 소진됐고 자금의 형평도 맞지 않았다고 비난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중진공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번 달이 이제 6월 달이었기 때문에 다음 달 하반기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나와 있는 지역 빼고는 예산이 다 지금 소진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어서 실제로 자금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희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동남부지부 보면요. 신청 가능 목록 이렇게 신청 가능 자금 목록 이렇게 보시면 네. 아이고 잘 안 보이시겠네. 네. 창업 기반 자금 7년 미만 네. 대부분 7년 미만 창업 자금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창업 여기 이제 강남이 소재하고 있는 강남 소재 서울 동남부 지부입니다. 6월 이번에 신청하는 상황이었는데 창업 기반 지원 자금 보시면 7년 미만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인데 여기 보시면 시설 자금 한정 지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자금은 소진돼서 없는 거예요.
네, 여기 7년 미만 창업자금에 시설자금 한정 지원 가능이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는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 이거를 정말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진공을 자금 조달의 핵심 사안으로 두고 핵심 전략으로 취급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예상과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예산이 없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창업 기반제 지원, 대환 대출, 고금리 대출 대환은 대환 대출이죠. 이건 직접 대출이 아니죠. 그다음에 협동화 자금, 일반적인 자금은 아닙니다. 우리 7년 이상 기업들이 신청하도록 해준다고 했던 자금이 지금 안 보입니다. 예, 혁신성장 촉진 자금 뭐 이런 거 안 보이죠 지금. 혁신성장 촉진 자금은 2차 보존 자금인데 지금 아예 없어요 명부에서. 협동화 자금, 제조현장 스마트 자금, 넷째로 2차 보전, 2차 보전,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2차 보전. 그러니까 중진공이 직접 대출해내는 자금이 지금 창업 기반 지원 자금밖에 없는데 그것도 시설 자금만 된다 하니 사실은 서울 동남부 지역은 자금이 없는 상황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서울만 그러냐? 다른 지역도 좀 보면요. 여기 이제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예, 일산파주가 속해 있는 경기 북부 지부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신청 가능 자금 6월달에 보면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은 시설 자금 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미만 창업 자금은 소진됐다고 운전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진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고금리 대환 대출 일상적이지 않은 자금이니까 빼고요. 혁신성장 지원 자금도 2차 보존 자금입니다. 7년 이상 된 기업들이 신청하는 혁신성장, 그러니까 7년 이상 된 기업 중에서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기업이 지원 대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운전 자금 2차 보전, 1금융권 은행과 사전 협의 필수, 최근 3년 이내 유형자산 취득 명태서상 시설 매입한 기업이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진공이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 승인 받아오면 우리가 이자 깎아줄게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진공 자금으로 한도를 확보하려고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없는 자금이랑 똑같은 거죠. 2차 보존 자금이라는 게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정장 스마트도 2차 보전, 넷째로 2차 보전 하나 있네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자금. 이거는 이제 수출 실적이 최근 1년 10만 불 미만 기업이 신청하는 자금이고 중진공 직접 대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운전 자금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출액이 10만 불 미만 시 지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거 중진공 정책자금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 신청하려고 보면 올해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 실적 안에서 수출 실적이 얼마냐를 평가했었는데요. 지금 올해는 보니까 2022년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물리적인, 그러니까 회계년도 기준이 아니라 물리적인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수출 실적이 10만 불 미만이면 수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해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자금은 경기 북부 지부는 하나 남아 있고요.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도 2차 보존이고요. 뭐 사업자원이나 재창업도 일반적인 경우들은 대부분 없다 보니까 경기 북부 지부에도 사실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크게 없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뭐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은 거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인천 서부 지역도 한번 볼까요? 네, 인천 서부 지역도 자금 보면 지금 창업 기반 지원 자금 7년 미만 기업 자금 신청할 수 있다고. 야, 여긴 다행히 이제 업력 7년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 대환 대출이니까 빼고요.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도 시설 자금이니까 빼고요. 2차 보전 빼고, 2차 보전 빼고 여기도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자금은 있네요. 그리고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자금은 2차 보전입니다. 그나마 좀 낫네요. 인천 서부 지역이 어디냐면 네, 인천 서구, 중구, 미추홀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 김포 요게 이제 인천 서부 지부로 편성이 됩니다. 경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서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경기 북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참고로. 네, 지금 보시면 이쪽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운전자금, 그다음에 내수기업의 수출 글로벌화 자금, 수출 실적 10만 불 미만 기업 신청할 수 있는 정책 두 가지는 남아 있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제 상반기 6월에 끝났죠. 이제 7월 되면 하반기 자금이 어떻게 집행될지 다시 공고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현황을 놓고 보면은 대부분 우리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이 연구소 벤처 특허 만들어서 신청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은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게 안타깝지만 현실이다라고 보시고 하반기 정책 자금 금리를 싸서 정책 자금을 쓰려는 기업들은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은행 자금 쓰시면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서 중진공이나 소진공 정책 자금으로 평가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해서 은행과 다른 한도를 중진공, 소진공을 통해서 정책 자금으로 확보하려는 기업들은 하반기는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 기업은 더 많아질 거고요. 항상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예산이 부족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또 상반기에서 대출 심사가 2월 돼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책 자금 주고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은행을 통해서 보증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강구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중진공, 소진공 정책자금 신청하신 업체들하고 소통하면서 야 정책자금은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신청 기업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많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실률, 연체율 높아지니까 은행 대출 심사 기준은 더 엄격해졌고요. 지금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 법인이에요. 신용등급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보증서 담보대출 신청했더니 금리가 7%, 6% 후반, 7% 중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뭐 오늘 미국 연준 기준금리 동결했다고 하는데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미국 연준 기준금리 동결과 무관하게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업들의 대출 금리는 굉장히 연초 대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걸 좀 기억하셔서 뭐 기업의 신용 등급도 중요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융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하반기에는 좀 현명한 대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담보대출도 승인이 안 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특별히 업체가 나쁘거나 잘못돼서가 아니라 담보가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 대출 대환이 안 돼서 뭐 지금 대출 취급이 어렵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시던 파트너즈 저에게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해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